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 중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전세 사는 분도 월세 사는 분도 모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에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폭풍이 겹치는 자리에 여러분의 집, 전세금, 대출, 그리고 노후가 전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6월 3일 민주당이 전국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전국이 민주당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하루 전날 국민들이 심판이 아닌 지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정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선거가 치러지던 날로부터 불과 닷새 전인 5월 28일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기록될 발언이 나왔습니다. 새로 취임한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성장은 견조하다. 환율 변동성,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하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그것도 2번. 정도표를 보면 금통위원 21명 중 19명이 인상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연말의 기준금리 3.0%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압승과 금리 인상 신호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각각만 봐도 충격인데 둘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압승이 부동산 시장에 의미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선거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하겠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이제 안 된다. 그런데 선거 전까지는 이 말이 말로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전부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이전에 너무 강한 부동산 정책을 쓰면 표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 묶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것도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국회, 그리고 이제 지방 권력까지 사실상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전국 단위 선거가 2028년 국회의원 선거라는 겁니다. 무려 2년이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눈치 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었던 정책을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는 2년이 주어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고.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도윤 박사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 같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7월 세제 개편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7월 하순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이 이번엔 특별합니다. 선거 눈치를 보느라 꽁꽁 숨겨두었던 부동산 세금 정책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추가 강화,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그리고 가장 파급력이 큰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보유기간의 40%, 거주기간의 40%를 나눠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거주 부분의 비율을 훨씬 높이려 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즉 집을 사놓고 세를 놓으면서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이 정책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에 부모님 집이 있는데 자신은 서울에 전세 사는 분들, 집 한 채 사놓고 임대 내준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금을 내고 버티든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실거주하러 들어가든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매물이 쏟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아도 다시 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묶여 있고 집값은 오르고 있고 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거주하러 들어갑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갑니다. 그 세입자는 어디로 갑니까?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이미 없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 전세 물량이 1년 전보다 32% 이상 줄었습니다.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율이 70%에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 수요가 밀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주 임대료 과세도 전세 공급을 더욱 죽이고 있습니다.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놓으면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때립니다. 전세 보증금 10억을 받으면 매달 123만 원의 월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냅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냅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그 보증금으로 예금에 넣으면 이자 소득세를 따로 냅니다. 주식으로 벌면 별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거기다가 간주 임대료 세금까지 또 내야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더 사라집니다. 이건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폭풍, 민주당 압승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충격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풍이 이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선명하게 신호를 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린다. 연내 2회,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연말 기준금리 3.0%.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분기 말 기준으로 1993조 원입니다.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로 눌렀는데 비은행권에서 풍선 효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2000조 원의 가계부채에 0.25%를 적용하면 연간 추가 이자 부담이 약 5조 원입니다. 두 번 오르면 1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추가로 연간 10조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돈이 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2022년처럼? 그 말이 맞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폭등했을 때 집값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고정금리입니다. 2022년에 충격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차주들이 변동금리를 피하고 고정금리를 택했습니다. 5년짜리 고정금리, 10년짜리 고정금리, 30년짜리 정책자금 고정대출. 이분들은 금리가 올라도 당장 이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급하게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5억 이하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최대 대출이 6억 원입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9억 원 있어야 합니다. 현금 9억에 연봉 1억이 넘는 분이 금리 0.5% 오른다고 집을 팔겠습니까? 강남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38억 현금을 넣고 집을 산 사람이 금리 때문에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진짜 충격은 어디에 갑니까? 집 없는 분들, 전월세 사는 분들, 신용대출 쓰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분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집니다. 집값은 안 떨어지는데 내 대출이자는 오릅니다. 전세값도 오릅니다. 월세도 오릅니다.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자산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 최악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폭풍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집값 자체는 단기에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가 4개월에 4에서 5%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에서 14%입니다. 25개구 전체가 이미 상승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매물은 6만 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시장은 다릅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는 더 심해집니다. 이미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특례가 폐지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세입자들은 쫓겨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래 자체가 차단됩니다. 다주택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임대 공급의 주체인 다주택자가 사라지는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10월. 전통적으로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공급은 없고 수요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폭등이 현실이 됩니다. 2억, 3억이 한 번에 오르는 전세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이 받습니다. 빌라 전세를 구하던 분들이 오피스텔로 밀리고 오피스텔에서 구하던 분들이 더 멀리 밀려납니다. 서울에서 사는 것 자체가 특권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씀은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가을 이사철 전에 전세 계약을 최대한 서두르시거나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내 조건에 맞는 거주 계획을 빠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가을에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 고르는 것과 매물이 더 없어진 다음에 고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비거주 1주택자분들은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즉시 자신의 상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거주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양도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거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코앞에 왔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0년, 2021년처럼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세금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상 타임라인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7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시장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금리 충격을 받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의 단순한 예측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두 개의 엄청난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는 더 강해집니다. 전월세 공급은 더 줄어듭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집값 자체는 단기에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은 폭발적으로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김도윤 박사 TV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그 즉시,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그 즉시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값이 내린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분석을 믿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김도윤 박사 TV에서는 언제나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확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월 세제 개편안 예상 시나리오 전격 분석과 함께 금리 인상 이후 어떤 자산이 살아났는지를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